자, 우리 학원 교재에 있는 게, 이 문제 풀이가 많이 없거든?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것만 있고, 그래서 문제 푸는 거를 한번 또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몇 개만 내가 좀 풀 테니, 그거 보고, 어, 필기 좀 해보고, 각자 한 번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우선,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뭐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지금, 문제번호 331번, 50쪽부터 한 두 장 정도, 그러니까 53쪽까지 정도 같이 해볼까 싶거든. 그래서 53쪽, 54쪽부터는 최대 최소고, 53쪽까지인데, 53쪽에 특히 이제 마지막 유형 6번, 이거는, 하나도 지금 교재에서는 언급을 안 해놔서, 여기 요 네 문제는 일단 내가 하나 정도는 할 건데, 근데 여기 활용이 다 그래. 하나 한다 그래서 다른 문제 풀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형은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는 다 같이 그냥 풀어보는 한이 있어도 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 최대한 미리 각자 먼저 한번 보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 일단 유형 1번, 이제 331번보다는 2번을 풀자. 유형 1번에서는. 이거를 할게. 332번을. 많이 내려가네. 또 많이 내려가. 332번은, 일단, 뭐지? 뭐, 함수라고 했지만, 어떤 뭐 지수 함수 이런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지수 계산이 얼마나 익숙하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진짜. 첫 번째 조건 이거, 그지? 이거랑 이거를 이제 곱하면 4라잖아. 그리고 그냥 계산하면 되지. 얘는, 그지? 여기에 이제 2a가 대입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이거는 2a 마이너스 b 제곱이고, 그 둘이를 곱해서 4니까 이래. 음, 그래서 2a 마이너스 2a 제곱, 2a 마이너스 b 제곱이 4다. 그럼 이게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는 더해지니까 뭐 이렇게 될 거고, 4는 2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이제 밑 2를 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그냥 2다. 이렇게 지수들이 같아지면 되지. 그치? 이렇게 시간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어, f가 아니죠.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저기 괄호 안에 있는 거 대입하면 되니까 괄호 치고 이렇게 대입이 되면 되겠다. 이러면 200. 그러니까 지수 1이 있는 거니까, 그지? 여기 지수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지. 음, 그거 하면 계산은 될 테고. 그리고 아까 잠깐 떠오르다 보니까 역함수 얘기가 잠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 역함수. 이거는 내가 풀이는 안 할게. 그냥 이 역함수 오랜만에 혹시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보면, 지금 F의 인버스가 G니까 G의 인버스도 F란 소리고, 그러니까 F랑 G가 서로 여감수 관계면 G에다가 A를 넣으면 2다라는 조건은 F에 대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더라. 그치? 왜냐면 지금 함수가 주어지기를 F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한 조건은 원래 함수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서 사용하자. 그럴 때는 이거 서로 여감수 관계라면 대입하고 그 나오는 결과가 서로 바뀌면 되더라. 이렇게. 그럼 이것도 바꿔서
쓰면 돼. 요거는 그냥 계산만, 요 첫 번째 유형 계산만 하면 된대. 그것도 함수와 관련해서는 유형 2번인데,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그지? 그래프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335번 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F2가 9래. A의 제곱이 9라서. 그래서 A가, 이제 원래는 이제 제곱이 9니까 풀마 3인데, 우리 지수함수에서 밑은 그지? 로그 미조건하고 같이 1이 아닌 양수라라고 하지.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밑은 1이 아닌 양수다 보니까 크게 보면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밑이 이제 a가 1보다 큰 경우랑 두 번째로 a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경우로 밑을 나눌 수 있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수인데 1이 안 되니까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근데 1보다 작아도 0보다는 커야 하니까 0하고 1 사이가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밑이 1보다 크면 지금 이 문제는 3이니까 밑이 1보다 크지. 그런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밑이 0하고 1 사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금 335번 문제랑은 다른 경우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근데 둘 다 이게 점근선이라는 걸 가졌어. 둘 다 점근선이라는 것을 가지는 이제 그런 함수였다. 그 점근선은 뭐 특별히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되지 않는 한 점근선은 둘 다 x축이고 이거를 식으로 쓰면 y는 0이라고 쓰기도 하더라. 그리고 역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둘 다 y축과 만날 때, 그지? y축이랑 만날 때가, 그지? 여기가 0,1, 얘도 0,1을 지난다. 그지? 아이고, 1번이 그거네. y축과 교점을 잡히면 0,1이다. 이거 되고, 그지? 0,1이다. 자, 그리고 2번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잘못됐네.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댔잖아. 점근선으로 가진단 말은 절대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엄청 가까워진다. x축에 점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계속해서 가까워지니까 가까워만 지는 거지 만나지는 않더라. 자, 여기 보기 3번에 해당하는 게 이게 이제 그거는 이게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라는 거야. 뭐 x2가 더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가정과 결론 이거일 때 이것이다라는 가정과 결론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둘 다 x2 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같으면 증가함수고 그러면 이제 감소함수의 경우에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이제 감소함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4번하고 5번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면 조금 내가 좀 그거 좀 그스하게 좀 좌표평면 좀 잡아가지고 그리면 1번에서 0,1 지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리고 밑이 3이니까 3번에서 증가함수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보니까 그지? 이게 점근선이 x축이 되도록 그리고 보니까 이제 1하고 2, 4분면을 지나는 걸 알 수 있고 자, 치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y의 집합이다. 그래서 y의 집합인데 치역은 y의 집합인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축의 범위를 보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축의 범위. 지금 y축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하나도 없고, 그지? y축 위쪽으로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도록 뭐 형광펜이 아니냐? y축 위쪽으로만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이제 y축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치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y인데 y가 또 뚜껑 y가 0보다 큰 0보다 큰 양수인 요거인 모든 실수 이거를 치역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정의역 같은 경우에 정의역은 지역과 반대로 x의 집합이었어. 자,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x축을 보면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계속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그래서 무슨 식이 싹 다. 네. 그래프가 그려진 y축의 범위는 이제 원점 위쪽으로만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원점 위쪽으로만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프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정의역을 물어봤다면 싹 다. 정의역은 싹 다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보면서 밑에 두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밑에 두 문제는 전부 이제 밑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 증가감소.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함수값 그래프 이제 그려놓고 막 좌표 찍어 놓은 문제들이 꽤 나오거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섯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 유형의 문제가 좀 많으니까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볼게. 하나씩 하나씩. 자, 그러면 일단 341번이랑 339번은 좀 비슷한 문제 같거든요. 이 두 개는. 그것 두 개는 좀 비슷한 문제 같으니 그것 두 개 중에서 좀 쉬운 거 339번을 하나 좀 하고, 그리고 약간 338번이랑 340번도 좀 비슷한 문제일 것 같아. 어, 그리고 342번, 343번 이렇게 좀 비슷한 문제 같거든. 그래서 내가 339번이랑 343번 요거 두 개를 할게. 나머지는 한번 풀어봐봐. 그러니까 338번은 지금 세 점이 위에 점이다. 그러니까 이 세 점을 그냥 다 대입해. 이 세 점을 그냥 다 대입해봐. 음. X좌표, Y좌표 맞게. 그러면 아마 좀 힌트를, 그렇게 대입해놓고 보면 힌트가 좀 보일 거고, 341번은 339번을 좀 할 테니, 그걸 좀 참고해서 한번 해봐봐. 근데 39번보다 41번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39번은 좀 기본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39번은 할 수 있고, 41번은 이걸 바탕으로 좀 한번 해보고, 그래, 일단 339번부터 보자. 자, 이 문제하고 내가 41번에 굳이 이제 비슷한 문제라고 잡은 거는 요직선 때문이거든, y는 x. 그러니까 y는 x가 있는 경우에 그 좌표들을 저 직선을 이용해서 다다다닥 잡아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저 직선의 이제 용도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된다. 분명히 지금 x축이든 y축이든 어느 한쪽에만 표현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x축에 표현이 돼 있는 이 ABC라는 이 정보를 y축으로 옮기면 돼. 어떻게 옮길 거냐면 y는 x가 xy가 똑같은 점들이란 소리니까 여기 x가 a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딱 y는 x랑 교점이 생겼잖아. 그러면 거기서 y축으로 턴을 했을 때 나오는 요점의 좌표가 요점의 y좌표가 다시 a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x축에서 a라면 여기는 y축에서 a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점선이 없으니까 점선을 따라서 맞아 그려서 여기를 b라고 나타낼 수 있고, 여기도 점점점점점점점 해서 여기 c라고 해주면 돼. 이러면 이제 y는 x의 역할이 다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요점을 한번 보고, 요런 점들. 이 친구 위에, 어쨌든 이 친구 위에 있는 점들을 좌표를 좀 찍어 볼 건데, 먼저 이 점, 첫 번째 점. 자, 얘는 y는 x 위에 있으면서 y축 위에 있어. 그치? 그래서 x 좌표가 0이고, 그리고 y 좌표가 a잖아. 이렇게 생긴 점이 지금 이거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에 넣어 볼 거거든, 그대로. 이거를 y는 2의 x제곱에 대입을 하자. 그러면, 뭐지? 또, 어디? 그러면 a는 2의 0제곱이니까 a가 1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점. 이 점은, 이 점의 x 좌표는 a.
이 점의 y좌표는 지금 b인데 우리가 아까 a가 1일 걸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1,b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또 어쨌든 이런 점은 요 위에 있는 거니까 지금 요 점은 요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그래프 위에 그래서 또 y는 이 x승에 대입해. 그러면 b는 1제곱이니까 2잖아. 한 개 또 구했고 요것도 대입해보면 돼. 그래서 저거 화살표 그리려면 좀 먼데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b고 y좌표가 c잖아. 음, 얘가 얘입니다. 그러면 y는 이 x승에 대입해. 근데 이번에 b가 얼마인지 알잖아. 그치? 그래서 2,c잖아 사실상. 그래서 c는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찾아봐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y는 x가 있는 경우에 이쪽에 있는 거를 y축으로 옮기고 그리고 어쨌든 이 곡선 위의 점을 이렇게 찾아서 곡선 위의 점의 좌표를 이렇게 문자로 나타낸 다음에 그 곡선 위의 점이니까 계속 대입을 하면 뭔가 식이 나오니까 계산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거 343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도 위에 342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좌표만 찍어주면 돼, 좌표만. 자, A점 좌표를 먼저, 그지? A, B, C 점의 좌표들을 다 찾아볼 건데, 그지? 근데 A, B, C에 모두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 지금. 그지? 공통된 부분은 이제 Y 좌표가 다 K라는 거. A는 그래서 뭐, K고, B도 뭐, K고, C도 뭐, K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자. A점의 X좌표를 A라고, B점의 X좌표를 B라고, C점의 X좌표를 C라고 둡시다. 왜냐면, 없으니까, 좌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거라고 두고, 그지? 그렇게 두고 대입을 할 거야. 그래서 이걸 A, 이걸 B, 이걸 C라고 두자. 근데 A는, 지금 점 A는 이거 위에 있으니까 Y는 2의 X제곱에 대입할 거고, 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K는 2의 A승. 얘는 그러면 B는 지금 잘 보면 B는 이 친구 위에 있거든. 4의 X제곱에 대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K가 2의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8의 X제곱에 대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K가 미안해가 4지 위에 거 8의 C제곱이 돼. 그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분수네. 그지? BC랑 그지? AC 길이를 구해야 되네. BC라 하면 요 조그마한 요거 길이잖아. 그지? 근데 요 길이가 결국 여기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 X축에서 요만큼 길이랑 같을 거니까. 그럼 X축에서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요거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면 선분의 길이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A랑 C도 요만큼 길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만큼 길이랑 같을 거니까 오른쪽 점 소문자 A에서 여기 C를 빼면 돼. 그래서 B 빼기 C, A 빼기 C를 하면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빼면 되는데 그러려면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 A를 구해보자.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다. 왜냐? 로그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로그로 그대로 바꿔주면 미치고 이렇게 로그를 이용을 해서 바꿀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 B도 보면 미치야 로그 4에 그리고 여기서 4랑 B랑 같은 쪽에 있으니까 역할을 로그에서 바꿔주면 되고 얘도 로그로 바꾸면 미치야 그래서 K가 C다. 그러면 이제 B 빼기 C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좀 하면 여기서 이제 밑을 좀 같게 맞춰주면 얘가 그지? 이게 2분의 1 로그 2의 k가 될 거고 그지? 얘는 할은 2의 세제곱이잖아. 이게 밑에 지수가 3이니까 그게 분모로 앞으로 그대로 튀어나가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A는 로그 K고 B는 2분의 1 로그 K고 C는 3분의 1 로그 K라고 보면 그럼 B 빼기 C면은 B 빼기 C면 2분의 1 로그 K에서 C를 빼면 3분의 1 로그 K를 빼는 것과 같고 그러면 이거 2분의 1 빼기 3분의 1 계산하면 6분의 1 로그 K와 같더라. 그러니까 마치 그냥 문자 동류항 계산하듯이 1차식 계산하듯이 하면 되지. 이걸 x처럼 받아들여서 a 빼기 c는 로그 k에서 c가 3분의 1 로그 k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동류항 3분의 3이라고 생각하고 통분하면 3분의 2 로그 k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AC분의 BC니까, 그지? 요거 요렇게 분수로 만들면 되겠다, 그지? 요만큼. 그러면 로그 K 약분되고 위아래 얼마 6을 곱한다 생각하면 4분의 1 하면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K는 결국 소거가 되네, 이 문제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큰 아이디어는 그거라 이렇게 좌표를 잡아 나갈 거고 그래서 좌표를 지금 Y 좌표는 알려줬으니까 X 좌표를 다다다다 우리 임의로 좀 설정을 해서 음, 그래가지고 각각 그 위치하는 함수를 파악한 다음에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면 이제 어떤 식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식에서 지금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게 X 좌표들의 차이만큼들이 필요하니까 X 좌표를 우리는 로그를 이용을 해서 찾아냈다.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지우고 대소관계 보자. 자, 대소관계는 이거는 그거 하면 돼. 이거는 사실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는 증가함수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된대. 그러니까 증가함수에는 아까도 약간 얘기했지만 증가함수는 정의 자체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이렇게 1보다 크면 지수 큰 게 더 크다. 이렇게 지수가 더 큰 게 실제로 더 크다.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0보다는 당연히 크지만 밑이 1보다 작아. 뭐 2분의 1 같은 그런 거야. 그러면 그지 밑이 작은 게 실제로 더 크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래서 작은 게 크고 큰 게 크고 뭐 그런 의미로 증가 감소를 받아들이면 되거든.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을 통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 유형에서는 밑을 통일하는 게. 그러니까 344번은 이거는 한번 해봐. 이거는 내가 풀지는 않을게. 이거는 이 세 숫자의 밑을 통일할 건데 밑을 2로 맞춰보세요. 2로. 2로 어쨌든 다 만들어 봐봐. 2로. 2로 만들어서 생각해 보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345번이랑 346번 여기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되게 헷갈린데. 그리고 346번은 이거 사실상 세 문제짜리야, 세 문제. 기억, 니은, 뒤끝이 다 별개의 문제라고 봐도 될 만큼 346번은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고, 일단 345번을 하나 할게. 요거 참 헷갈리거든.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한번 풀어볼 텐데, 막 부등호가 대소관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거야. 그래서 천천히 한번 좀 차근차근 안 풀어볼 테니 한번 따라와 줘 봐봐. 일단 이 숫자 세 개를 이제 지금 형태를 좀 같게 맞출 거야.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 거 보면 막 지수에 지수까지 돼 있잖아. 저 형태로 좀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지금 여기 1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을 이렇게 보자. A의 0제곱. 요 1이 요렇게.
이제 A의 영승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3단으로 똑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3단으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3단으로 굳이 만들 거면,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A는 A의 1승이니까, 그지? 그럼 이거는 A의 A고. 그래서 좀 크게 적어볼게, 크게 대신. 제일 첫 번째 숫자가 이거고, 두 번째 숫자가 이거고, 세 번째 숫자가 이거거든. 자, 보자. 제일 위에 거 먼저, 제일 위에 거 파란색으로. 자, 제일 위에 거, 이것들 사이에 누가 제일 크고 작냐를 좀 순서를 따져보면, 자, 제일 위에 거에서는, 지금 여기 있잖아, 요거 그지? 요거 그대로 쓰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야. 그지? 그러면, 그렇게 됐으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요 숫자들, 내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요만큼, 음, 그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볼 거거든. A의 0승,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2제곱, A제곱, A의 A승.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A잖아. 그지? 위치 A니까, 위치 0하고 1 사이 값이니까 이 대소관계가 거꾸로 된단 말이야. 음, 부동호 한번 바뀐다 소리야. 그러니까, 제일 위에 단계에서는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지수에서는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두 번째였다면. 근데 그것들이 1보다 작은 위치를 갖게 되거든. 음, 그러니까 이런 거지. 2하고 3 사이에서는 분명히 3이 큰데. 근데 지금 요 밑 0하고 1 사이에 A를 이렇게 탁 달아버리잖아. 그러면 부동호가 바뀌어버려. 이게 감소함수야. 음, 그러니까 음, 음, 음. 그러니까 분명히 지수는 이쪽이 큰데 그게 이제 A의 지수가 되면 근데 그 A가 0하고 1 사이라서 감소함수라서 이제 0하고 1 사이에 지수가 되면은 지수가 작은 쪽 전체적으로는 더 커져 버리는 거야. 그런 이유로 봐봐. 요거까지 요 두 개를 고려하면 얘가 3등이고 이 중간에 2등은 그대로고 얘가 1등이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 이게 많이 헷갈린데 제일 끝에 있는 지수 이 친구들만 보면 이제 분명히 여기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여기고 그 다음이 얘고 그지 0A1 순서니까 0A1 순서로 대소관계가 성립이 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위치 1보다 작은 A의 지수로 존재하는 게 요 두 개만 여기 요만큼들이거든.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역전이 되면서 지수가 제일 작았던 게 제일 커지고, 그 다음이 두 번째 거는 뭐 이러나 저러나 낑겨있는 두 번째 거니까 그대로 거고, 얘가 제일 컸던 게 제일 작아지는 거야. 지수가 큰 게 작아집니다. 밑이 1보다 작은 거듭제곱이 생기면. 근데 그 대소관계를 갖는 게 또 A의 또 밑이 됐잖아. 그지? 또 A에 밑이 됐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이만큼에서는 대소관계가 또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얘가 제일 작고 두 번째 거는 그대로고 세 번째 게 이제 다시 얘가 제일 커지는 그지? 그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었던 얘,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제일 큰 그지? 그런 식으로 대조관계가 나타나겠네. 그래서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 중간표인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밑이 1보다 작은 거는 이제 이렇게 딱 요 관계입니다. 이제 분명히
뭐 2분의 1이랑 3분의 1은 그지? 2분의 1이 더 큰데 그지? 2분의 1이 더 큰데 여기에다가 A를 딱 붙여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역전이 되는 뭐 그런 예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자, 첫 번째 A를 음, 여기서 그지? 얘는 그냥 A니까 A의 1제곱이라고 보고 여기 지수 1을 A의 0제곱이라고 보면 그지? 요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는 제일 윗줄만 놓고 보면 그지? 0, 1A 순서니까 이거를 그냥 A, B, C라고 둘게. 제일 첫 번째 줄에서는 A, 그지?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B가 되는 거였어. 그지? 0A1 순서니까 0A1 순서로. 근데 그게 지금 위치 1보다 작은 감소함수의 지수로 들어가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그대로 다 바뀌어. 부등호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번 더, 그치, 감소함수의 지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또 바뀌어. 그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순서가 되는. 그지? 그래서 A가 제일 첫 번째 거니까 그냥 A고, C가 지금 제일 마지막 거니까 A고, B가 AA. 이게 2번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 병행 이동, 대칭 이동 보자.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우리가 아는 거하고 똑같아. 아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하는 방법들이 x축으로 옮기면 x y축으로 옮겨도 y 각각 이동한 만큼씩을 n을 빼주면 되고 대칭 이동은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꾸고 y축 대칭은 또 x의 부호를 바꾸고 그지? 그리고 원점 대칭은 이거 두 개 섞으면 됩니다. 이거 두 개 섞으면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부호 다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347번 문제는 이제 그 내가 이것만 좀 얘기할게. 자, 이거 평행이동인데 이거는 지금 등호가 없잖아. 그치? 이거 등호가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옮겨진 거야. 이거 뭐냐? x축으로 m만큼 마이너스 아니고 그냥 m이야. y축으로 그냥 n이 아니고 마이너스 n만큼 옮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도 나와 있는 거는 등호가 있는 식이야, 식. 등호가 있는 식은 부호 반대로 움직이지만 이거는 등호가 없잖아. 그지? 요만큼 표현에는 등호가 없는 그냥 좌표가 옮겨진 거라서 부호 그대로 갑니다. 부호 그대로. 이거 조심하고. 그래서 이거 옮겨지는 거는 찾아보면 된다. 한번 해보고. 이거는 그것만 좀 보면 돼. 하나만 그것도 좀 보고 가면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를 81을 3의 4제곱으로 보고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고 그지? 그리고 평행이동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항상 x의 개수로 묶어줘야 돼.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 문제 다 풀어버렸는데 요거로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얘를 그러면 될 거고 그리고 그래 여기서는 잠시만 그래 뒤에 문제가 더 있구나. 잠시 53쪽까지였으니까 350번 하나 할게. 350번. 자, 350번 문제 요거 중요하다. 4분면 얘기가 나오지. 요거 하나 보자. 자, 4분면 얘기가 나오면 y절편을 봐야 돼. y절편. 그러니까 4분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y절편의
부호를 본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자요.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그거는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되고 문제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데 y절편이 그지 문제 해결에 딱 기준이 된다. 그 사실만 기억하고 문제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 돼. 그림을. 자, 그림을 그릴 거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위치 1보다 작네. 감소함수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근데 이거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점근선을 향해서 이렇게 쫙 깔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줄 거거든. 자, 이런 그림을 그릴 건데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리면 되는 거야. 해보자. 자, 자, 이런 이제 4분면 XY 원점까지 표현이 되는 4분면이 있어. 그지? 그러면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이런 그림을 그릴 거면 대충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이쯤 점근선이 되도록. 그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근데 이것보다 조금 위쪽에서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겠지. 그지?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좀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겠지. 근데 그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점근선이 너무 위에 위치해가지고, 그지? 이렇게 그려버리면 일사분면 지나니까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의 차이를 뭘로 보자? y절편의 부호가 어떻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는 거야. y절편은 이제 x에 0 넣어서 찾는 거였고, 그지? 그래서 봐봐. 되는 것과 되는 그런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차이를 보면 안 되는 경우에는 y절편이 이렇게 0보다 크니까 안 되고 된다 안 된다가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는 의미야. 이거는 그치? 일사분면을 안 지난다. 즉, 이 문제 조건에 맞는 되는 함수인 이유가 y절편이 음수라서 그렇네.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제가 결국은 y절편이 0보다 아래쪽 작으란 소리야. 자, 그리고 일사분면 지나지 않는 거면 이것도 된대. 얘가 딱 원점을 싹 지나는 거야. 요것도 됩니다. 이 정도 점근선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4분면을 정의할 때는 4분면은 축조차도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원점은 당연히 4분면 정의에서 빠져. 그치? 그러니까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다 모아도 요 평면 전체가 완성은 안 되는 게 왜냐면 축이 빠지게 돼. 그래서 4분면은 원점은 4분면에 속하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4분면에도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경우에도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은 만족이 된다. 그래서 y절편이 이때는 y절편이 0이니까 y절편이 음수거나 0이거나 그래서 0 이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풀이는 이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활용인데 네 문제가 있거든. 이게 근데 네 문제가 다 비슷해. 얘네는 지금 그래 좀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문제는 다 비슷비슷하네. 음,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나 이제 다들 비슷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슷하지 않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해. 어. 근데 내가 비슷하다는 거는 문제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거든. 일단 내가 53번 하나만 할게. 53번. 음, 54번을 할게. 54번을. 자, 보자. 54번, 그러니까 네 문제가 문제 구조가 비슷하다는 게 일단 뭐냐면, 일단 뭔지 모를 공식이 하나 나와.
뭔지 모를 공식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상수돼 있는 거 있거든.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러고 그냥 문제를 보면 이게 두 가지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54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 2020년에 400만 명, 35년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딱 물어보고. 그리고 35번도 보면 9시간 후에 16만, 18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어. 23번은 두 조각 하는데 2분, 8조각은 얼마나? 딱 이렇게 물어보거든. 어. 그러니까 지우고 새로 할까? 그러니까 딱 문제 틀이 있다는 게 어떤, 그치, 뭔가 뭔지 모를 공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건은 어떻게 되는데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을 음, 첫 번째 상황에 요만큼을 식에다가 대입하면 자, T년도에 그치, 인구수가 이거면 2020년, 요 T라는 값이 2020년을 됐으니까, 그지? 그러면 P는 K 곱하기 2에, 여기 요 작은 요 T에다가 2020을 써야겠지? 그지? T년, 2020년, 그지? 대입한 겁니다. T 자리에 2020을, 빼기, 했는데 왜? 2011 나누기 18 했더니, 인구수가 이제 P 곱하기 10의 6승이라 했으니까 400만이면 이게 얼마? 400 둘, 100, 1000만, 10만, 100만 400만이면 이만큼이거든. 그러니까 10의 6승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게 4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그럼 이 P가 이게 P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그러면 얘가 P란 소리네. 그러니까 는 4네. 이게 P, 여기가 P니까 그지? 이렇게 시간표 세우자. 자, 다시 한번 보면 2020년 이게 T값입니다. 이게 T값이고 T년 그리고 인구수가 400만 그러니까 P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00만을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보면 4 곱하기 10의 6승 그지? 그러니까 P 곱하기 10의 6승이었으니까 400만이라면 P가 4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결국 4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T 자리에 2020을 넣었지. 그래서 결국 4는 P는 K 곱하기 이거 화살표로 바꿨어. 등호에서 K 곱하기 요거 둘이 빼면은 9잖아. 9. 그래서 2에 9고 분자 바꾸고 18이랑 약분하니까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래 놓자. 이 정도 해놓자. 자 그러면 K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035년에 이 도시의 인구수는 2020년 인구수의 A배래. 그러면 2035년 인구수는 그대로 공식에다 넣으면 돼. 또 2035얘가 T지. 그래서 K 곱하기 2에 18분의 2035 마이너스 2011. 그치? 이게 인구야. 그치? 그러면 K가 여기서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잖아. K는 4가 2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2의 2분의 3제곱. 왜냐면 여기가 2의 제곱이잖아. 그지? 여기 2분의 1승이잖아. 둘이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K가 얘랑 얘랑 곱해야 그지? 이게 될 거야.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아니면 K는 둘이 곱해서 4니까 이거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안 되나? 그지? 이거 둘이 나누면 지수끼리 빼니까 이거 그대로 되겠지. 요거는 그냥 암산했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는 하면 K가 적으니까 2에 2분의 3승 그지? 그리고 곱하기 요것들이 빼면 얼마고 24
28이랑 약분하면 24니까 6으로 약분하면 3분의 4.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지? 2에 더하면 6분의 9고 이러면 8이고 얼마고 9 더하기 8이면 10이고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2035년에 인구수의 요 값에다가 이제 요게 P니까 그래서 2035년은 년의 인구수는 얘 여기서 우리가 구한 거에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공식이 그지? t라는 값을 받았을 때 여기에 t를 넣었을 때 그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오는 p에다가 10의 6승을 곱하면 인구수가 된대. 어떤 그 의미인지 되겠지. 그래서 2020년에 인구가 400만이라서 400만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4 곱하기 10의 6승이라서 그지? 요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P가 4고 그래서 여기에 4가 들어갔고 그리고 K 곱하기 요게 2020이 그대로 일로 들어가면 이제 2분의 1승이니까 그래서 K가 이거고 그럼 요 K 값을 구한 걸 가지고 2035년에 인구 계산을 해보면 2035가 여기에 또 들어가야 돼. T 자리에.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K가 아까 요거라고 계산을 했었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지수 빼기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럼 둘이 곱하면 요 값이거든? 요게 이제 요까지 요거 계산을 한 거니까 35년에서 계산을 해서 요게 나왔으니까 얘가 P거든. 근데 P에다가 10의 6승을 곱해야 인구수가 되니까 35년은 여기서 구한 P값에다가 10의 6승을 곱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기로 20년 인구수의 몇 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35년의 인구는. 그러니까 2020년의 인구수로 이제 나눠보면 되겠지. 이게 이제 4는 2의 제곱이니까 400만은 2의 제곱 곱하기 10의 6승. 10의 6승 그대로 약분하면 우리가 치수끼리 빼는 거니까 6분의 17 빼기 2. 그지?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는 거지. 그래서 2에 6분의 5승.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겠다. 공식에다가 넣기만 하면 돼. 이게 뭐 쉽지는 않은 거, 그 과정도 사실 만만한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긴 하지만, 그래도 대입만 해서. 이 식에서 쓰이는 뭐 T니, P니, K니 이런 것들이 다 뭔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맞춰서 대입만 하면 된다. 자, 일단 이 정도 할 테니 남은 문제들은 한번 그치 한번 풀어봐봐. 이거는 계속 그러지만 지수 로그는 해봐야 된대. 계속 하면서 내가 이게 얼마나 내 손에 익었냐, 내가 얼마나 이거를 익숙하게 계산할 수 있냐, 다룰 수 있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이야. 그래서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